자, 부동산 대책 전에 증여 방법 간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25억짜리를 그냥 아파트를 증여를 했다 그러면 8억 2천의 세금이 증여세가 나온다 그랬고요.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지금 전세보증금이 15억을 가정한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2억 2천 그리고 전세보증금만큼 채무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부모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부동산 대책 전에는 7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적인 증여보다 부담부 증여가 세금이 합산해서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 대책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대책 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대책 후에는 일반적인 증여는 8억 2천 똑같고요. 부동산 대책 후에 부담부 증여는 얼마로 줄었어요? 5억 4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렇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조금 증여세보다 저렴한 부분이 적용이 돼서 부담부 증여의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5억 4천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찬스가 이렇게 좋다. 8억 2천에서 5억 4천으로 줄여줬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세금 줄여주겠다라고 기회를 준 건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자산 이전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 대책, 현재는 지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부모 자식 간에 또 양도 양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체를 증여할 수도 있고 부담부 증여할 수도 있는데 세금을 비교해 보면 양도와 부담부 증여의 세금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네요. 그죠? 물론 상황별로 다 틀립니다만. 자, 이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12.16 부동산 대책 후란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양도가 있고 일반적인 증여가 있고 부담부 증여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산을 이전을 해서 선택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고객분들의 상황이 다 틀릴 겁니다. 예전에 뭐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적이 있었다. 또 자녀가 현재 증여세 낼 재원이 있다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만약에 증여세를 낼 납부할 재원이 자녀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양도양수로 가는 게 실질적으로 부담부 증여와 세금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양도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부담부 증여로 가는 것들은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부모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야, 나 뭐 솔직히 뭐 세금까지 내가 내기 싫고 이거 받아가되 네가 세금 좀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요즘은 부모님들이 다 현명하십니다.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절세적인 측면 이외의 것들이 상황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여에 대한 플랜을 저희가 솔루션을 짜다 보면 부모님과 자식들 간의 어떤 그런 아주 몇 가지 그 기싸움 내지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거를 컨설팅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부모와 자식 간에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제 뭐 과다하지 않는 경우에 상관이 없지만 좀 큰 경우에는 그런 좀 조정자의 역할을 제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회계사님들은 딱 정해진 것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외적인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저에게 이제 여쭤보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 잡일도 하고 또 회계사님과의 어떤 절충적인 역할도 하고요.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만만치 않아요. 뭐 그건 번외적인 이야기고, 자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절세 방법의 여러 방안, 1세대 1주택 활용. 야, 이거 뭐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다. 근데 이거를 남한테 팔긴 아깝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한테 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녀한테 줄 때, 자 뭐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세대 1주택은 그렇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잖아요. 고가주택도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좋죠. 다만 이게 이제 2021년 내년부터는 좀 바뀝니다. 무조건 80%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해서 최대 80%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들 조금 유념을 하셔야 돼요.
세법은 항상 바뀝니다. 항상 바뀌니까 여러분들 그냥 대충대충 하시면 안 돼요. 세법 적용이 잘 되고 좋을 때 빨리 하셔야 돼요. 지나간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해봐야 뭐 그런 노래 가사들 많잖아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세법은 계속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없애기 때문에 뭐 나라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다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방법을 강구,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미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고 절세 많이 될 때 하라. 저는 꼭 이 말씀을 꼭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뭐 대충 이 강의 들으시고 그냥 뭐 괜찮네, 뭐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넘어가면 도루묵이죠, 도루묵. 제발 여러분 꼭 정부가 찬스를 줄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합산이 5억 4천밖에 안 되죠. 5억 4천. 그렇죠? 근데 1세대 1주택인데 이거를 부담부 증여를 했다. 와, 이거 얼마? 참 양도세는 뭐 얼마 내시지도 않고요. 자, 증여세는 뭐 물론 자녀가 내야 되지만 얼마나 줄어요? 2억 4천, 또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이 줄어들죠. 이렇게 정부 찬스를 정말 여러 가지의 절세 방법과 이렇게 미싱을 하다 보면 굉장한 절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활용을 꼭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산 이전 방법별 세금을 비교해 보면 대략적으로 부담부 증여 시 5억 4천원 줄어들긴 합니다만은 1세대 1주택 부담부 증여 시는 또 2억 4천원 줄어들어요. 자, 이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1세대 1주택인 분이 이번 부동산 대책 이후에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자산 이전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양도양수를 할 거냐, 아니면 부담부 증여인데 내가 1세대 1주택이야. 그러면 세금이 2억 4천원 줄어드는 거죠. 와, 양도소득세는 부모가 부담하니까 수증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납부 재원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정말 자산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를 해서 부모가 세금 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이 세금, 전체적인 세금을 아깝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2억 4천원 선택하시겠죠. 뭐 이게 1, 2천만 원 차이가 아니잖아요. 당장은 그죠? 그래서 절반 이상을 절세할 수가 있는, 누가 이거 안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12.16 부동산 대책이 주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은, 자, 대책 전에는 자산 이전이 최대 9억 2천, 뭐 최대 양도치는 12억 이렇게까지 갔다면, 자, 대책 후에는 부담부 증여 시 5억 4천. 만약에 1세대 1주택으로 부담부 증여 한다면 2억 4천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이 정부가 주는 찬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 기한이 지났어요. 6월 말까지 이제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2030 세대들이 이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또 세금이 너무 많아서 구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법인을 활용하는 거죠. 법인을. 어떻게? 자, 법인으로 아파트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을 해요. 부동산법. 매매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 12.16 부동산 대책이 이제는 이제 그 유효기간이 6월 30일이잖아요. 양도소에 대한 중과 제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배제 이 부분이. 자, 그럼 6월 30일 이후에는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가 납부가 된다고 그랬죠? 12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는데, 만약에 법인에서 양도를 한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율은 2억까지는 10%,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구간이, 거기에 10%포인트만 추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30%를 곱하게 되면 6억 원이에요. 그렇죠? 양도소득세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뭐 67% 이상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법인 설립이. 이렇게 법인은요, 세금의 혜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입장에서는 기업이 잘 융성해야 고용도 되고, 그렇죠. 나라의 세금도 많이 납부를 하고 법인이 커져야 좋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세금의 효과들이 굉장히 절세의 효과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하는 거죠.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법인은 단순하게 내가 소득이 많아져서 뭐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지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산의 이전이라든가 자산의 취득, 자산의 양도, 그 다음에 뭐 상속 증여,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정말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활용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핵심을 정리를 해보면요. 양도 차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큰 거, 아까 지금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 보셨죠? 네. 굉장히 많이 절세 효과가 크죠. 왜냐하면 30% 최대 잔존 특별공제를 해주고 세율까지 낮게 적용이 되니까 그만큼 커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이런 게 다 누진이잖아요. 증여세도 마찬가지죠. 크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절세 효과가 역시나 더 반대급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 부담부 증여냐, 뭐 양도 양수냐는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틀리고요. 내가 절세 금액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금의 부담, 누가 세금을 낼 거냐 했던 그런 주관적인 요소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어떤 경험적 요소를 조금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찬스 쓰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과거에 뭐 IMF 때 뭐 돌아다녔던 무기명 채권 정말 없어서 지금은 못 쓰잖아요. 그죠? 네, 정부 찬스는 뭐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활용 못 하시면 정말 바보죠. 그거 활용 못 하시면 정말 아쉬운 거죠.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가 만족스러우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